지금까지 11월 한 달간 8일부터 4주째 가족들이 함께 기획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한 말씀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두 분의 우리 가족이 그리고 몇몇 가족들이 함께 저 멀리 서울과 포천에 있는 두 개의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탐방하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말씀 나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원 가족 나오셔서 인수마을 공동체 탐방 보고 해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화가교의 서승원 형제입니다. 여름에 저희 수련회 할 때 귀신 꿈꽃도로 마이크를 잡고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공동체 꿈꽃도로 또 다시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다녀왔고요. 가서 이제 원래 저 혼자 갈 뻔했는데 그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깊은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 이렇게 모임하는 공간에 갔더니 그 낯익은 이름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은규도 있고 하진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나라에서 유행하는 이름이구나라는 이름을 역시 뭔가 좀 우리 공동체랑 이렇게 좀 공통점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수마을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북한산 자락이 있고 여기서 가는데 한 38km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마을 어린이집이라고 아예 그냥 공동체 이름이 그 어린이집에 붙어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계사 북한산에 있는 큰 절 화계사를 따라가는 길이 가다 보면 있습니다. 가면 이제 거기 크리스천 공동체가 있는 거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간사님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부에서 단체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동체를 많이 탐방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분하고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이만석 감사님이신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Q&A를 진행을 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소개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거 어떤 그 크신 어떤 지도자분께서 이렇게 이건 아름다운 마을로 한다라고 해서 지은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총신대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동아리에서 시작한 하나의 그 작은 실험적인 시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게 이게 이 삶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 문제의식에서 한번 우리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그 북한산 산자락에 있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게 이제 2000년도 초에 본격화되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이렇게 그 주변에 살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아름다운 마을 이름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 200명 정도가 있고요. 인수마을에서 시작한 이 공동체가 우리 그 신설동 나들모 공동체처럼 이렇게 전국구로 파견이 된다. 파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홍천마을로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양평으로 가기도 하고, 또 횡성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약간 그 여기 제가 이제 생명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도시적인 삶에서 좀 떠나서 그 어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방식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자연주의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게 농촌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좀 뜻깊은 귀농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연적인 모습을 누려보자라는 어떤 그런 좀 비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마을에 한 120명 정도가 계시고
홍천 마을에 한 80명 정도가 지금 계십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그 공동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시고요. 물론 이제 아름다운 말 공동체가 그렇기는 한데 삶의 모든 어떤 그 활동 하나 하나들이 그 작은 공동체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대단한 리더가 있어서 또 목사님이 계셔서 그거를 사역을 다 이렇게 진두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알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초 공동체가 저희로 치면 이제 가정교회가 되겠습니다. 7명, 8명 정도의 작은 단위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그걸 예배 때 다 모여서 또 이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생활 단위가 되겠습니다.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수마을에서는 식사를 그 식당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그 공동체 식구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 실제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식당에는 뭐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리낌 없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번 돈으로 또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그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밥상 공동체라고 있어서 그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가지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기도 공동체, 은사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사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그 좀 어떤 사역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마 120명도 있다 보니까는 이 안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이제 교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에 교사 직접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어떤 그 리더십이 와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은사를 가진 분들끼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어린이집을 또 만들거나 또 없애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스스로 결정을 그 작은 단위로 한다는 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싱글들을 위한 좋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형제 공동체방, 자매 공동체방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4명이서 이렇게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원룸식으로 이렇게 그 주변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통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데 되게 요 공동체 방끼리 이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교제를 또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신앙은 일단은 그 이 시대의 만모는 자본이다라고 이제 그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사시는데 그 자본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거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입고 자는 거 그런 의식주의 관점에서 이제 그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욕망을 생성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만몬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렇게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주위에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먹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천 마을에 이렇게 파송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먹거리를 이제 다시 배송 받아가지고 다시 이 도시에 있는 인수 마을에 있는 공동체가 소화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 또 가급적 생협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를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육아 부분도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어린이집 또 뒤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 또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료나 그 제약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 자본주의의 그 악덕한 그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직장 뭐 저희도 이제 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회사 속에서 직장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인데요. 이 교육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같으면은 그 인수마을에는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까지 해서 한 2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마을 안에서 초등교육과 아름다운 마을 어린이집을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거기 있는 교사는 외부에서는 뽑지를 않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 이제 일부 뭐 이제 세상에 있는 중고등학교 나올 수도 있지만은 홍천에 이제 중학교랑 그다음에 고등과 대학을 합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그 삼일 향림이라는 하나의 이제 재단을 세우셨고 그분 이제 이 최초로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쪽에 홍천 마을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변변치 못하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취업도 되지도 않고 또 자기와 어떤 비전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예 대학과 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그 안에 이제 통합 과정을 홍천에 세웁니다. 이 안에서는 교사들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뽑지 않고요. 실제 홍천 마을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IT를 했다라고 하면 IT를 하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식들을 갖고서 그걸 바로 그냥 고등 대학 과정으로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공동체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실제적인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체 다음 세대들한테 이제 전수하는 방식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름다운 마을 밥상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입니다.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모여 삽니다. 저는 약간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대단한 어떤 이렇게 그 주택을 갖고 그 안에 다 모여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산 근처에 그냥 저희처럼 뭐 저희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저 마을 주변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것처럼 여기도 근처에 이제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의 주방을 간소화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새로운데 식당 자체 점심과 저녁을 이 아름다운 마을 밥상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아침만 그냥 집에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줄게 들고 그다음에 주방을 뭐 꾸밀 필요가 없고 주방이 간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을 다시 가족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음식이 남거나 예전에는 실은 그 사람의 인분을 다 모아서 홍천 마을로 보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거름으로 쓰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진 작물을 다시 이제 서울로 받아서 이제 서울에서 먹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즘 홍천 마을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인분은 안 보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가 이제 그 구조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 한식 뷔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밥이 저희가 가서 잡곡밥하고 나물 반찬 위주로 해서 거의 육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한 달에 금방 한 8kg를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한 식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이 가격을 내고 주변 사람들도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수유리 근처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은데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이긴 하나 어떠한 그런 부담감 없이 그냥 스스로 와서 이 사람들 삶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저절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밑에 들어가면 그 우리 그 레지스탕스 지하실처럼 이렇게 육아 공동체가 밑에 희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타고 내려 들어가면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에서 애들이 이렇게 놉니다. 되게 놀라웠어요. 이런 공간이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기 이렇게 언제가 벌써 저 간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노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형틀과 형식과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육아를 하겠다라는 게 보다 여기 육아 품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엄마 아버지 그 가정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제 애를 키우면서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되게 밝더라고요. 되게 순수해 보였습니다. 재정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이제 저희 그 우리 일산 나들목 교회에서도 이제 11조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잖아요. 청지기 헌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제 11조 없는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실험적인 시도로 모든 사람의 재정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n분의 1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나 식비나 이런 걸 다 재산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도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실현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이제 또 좀 현실감을 이렇게 또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퍼센테이지 상관없이 많이 내게끔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끔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그 제도적인 강제적인 틀 없이 보통 룰이 되게 셀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크게 한 세 가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좀 아직 제가 단순히 한 3시간만 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떤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과 이렇게 또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닌가, 세상 안에서의 어떤 답을 못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과연 그러면 일산에 있는 공동체는 어디까지 왔느냐,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냥 우리 각자의 의지로만 가능하겠느냐, 이런 삶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동이랑 그다음에 우리 석인인데요. 얘네들이 놀다 보니까는 계단에서 거꾸로 이러고 자빠져서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얘네들은 똑바로 놀 수 있는데 거꾸로 놀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대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환멸을 느낄 때 정반대쪽을 보게 되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듯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서승원 형제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창하 형제님 나오셔서 포천 사랑방 공동체 탐방 보고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예, 저는 마두가게 최창하 형제고요. 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한 경험이 없어서 좀 서툴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승원 형제가 먼저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탐방하고 오셔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이니까 좀 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신다면은 예, 좀 더 자세히 다시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사랑방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 교회 창립 이념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의 하늘나라 공동체를 실현하자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체가 이 사랑방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창립 이념하고 공동체 생활,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 공동체는 경기도 포천 소호읍에 있고요. 광릉수목원, 서울에서 간다면은 광릉수목원 쪽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1984년에 서울 종로에서 교회 창립을 했고 산무정신이라 그래서 돈, 건물, 사람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92년에 꾸러기 학교라고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현재 포천 예배당 건립하고 이전하고 사역자 교육자 중심의 생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어린이 그리고 멋쟁이라는 초등 과정 그리고 중고등 과정의 대안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평신도 생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 일단 크게 보면은 사랑방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생활 공동체, 그리고 출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방송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속 기관들,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랑방 교회의 경우에는 약 250명 내외 등록 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정교회라든지 뭐 그런 유사 소규모 성서 모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로 해서 어린이집부터 중고등 과정까지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고 그에 준하는 교육 자격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생활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디아코니아 생활공동체라고 해서 사역자랑 이 대안학교의 교육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10여 가정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생활공동체라고 해서 평신도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이 8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은 뭐 출판, 인터넷 방송, 기타 공동체 관리를 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창립 이념은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 본래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뭐 이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이 공동체적인 삶은 하나됨을 지향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이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창립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향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인종이나 국가나 여러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여 마음과 삶이 하나됨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삶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마음이라든지 물질, 재능, 인격까지도 모든 삶을 나누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보면은 먼저 예배와 기도 같은 경우에 주일 예배는 이 포천에 있는 이 전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 공동 식사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 그리고 소그룹 성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 듣고 다시 생각하고 배울 점이 많이 있었는데 매일 성서일기라고 해서 성서일기라고 해서 큐티랑 유사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의 한 장씩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한 장에 대해서 통독을 하고 그리고 다시 각 단어 각 문장마다 체크를 하고 해서 좀 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과정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친교와 사귐 과정으로는 소그룹 성서 모임에서 사랑방 모임 그래서 방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고 일주일간의 성서일기와 삶의 과정을 나누는 저희 가정교회 나눔과 유사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으로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안학교 육성과 유지에 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교회 역량의 한 80~90%를 매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떼제 공동체와 같은 여러 세대 여러 세기에 걸친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든지 수익사업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체 소비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공소가 있는데 필요한 집기 약관을 직접 제작하고 간혹 외부에서 가구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은 판매도 하고 하지만 큰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평신도 생활 공동체의 경우에는 교회가 평신도 생활 공동체를 주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소규모 성서 모임인 사랑방 모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먼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 훨씬 이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많이 현재 와서 많이 불거진 그 교회의 사유화라든지 자본화에 대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경애하고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서 연구와 공동체 유지의 객관화를 위해 힘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성서 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규모 성서 모임 뭐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최대한 먼저 이제 성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서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친교와 사귐 그 이후에는 서로 권면하고 성경에 입각한 피드백을 주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느낀 바로는 그 완전한 공동체 생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랑방 공동체의 경우에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동체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여력은 부족함을 그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그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요. 그 약간의 기성교회 같은 성격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용한 전원석의 예배당을 꿈꿨지만 주변이 개발되고 필요한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성소 모임의 경우에도 대개는 이제 연령별로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회 직분이 있어서 그 교회 직분에 따라서 조금 그 이게 나누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자료로서 그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제 예배당이 저기 뒤에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예배당 그리고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그 보통은 강당으로 사용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렇게 의자를 정리해서 두고요. 그리고 목회자 숙소 그리고 공동체 숙소라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저기 뒷부분에 여기 뒷부분에 한 8개 동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쉼터가 군데군데 많이 이제 야외 저런 벤치라든지 있어서 그래서 손님 오시면 저기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그 각자 쉬면서 묵상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쭉 삥 둘러서 산책로가 있었고요. 성서 모임을 하고 그 토요일이었었는데 그날도 성서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저렇게 모여서 그리고 농장이 있고 목공소 내부 외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교실, 유아 유치부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교실이 조그맣게 있었고 그리고 그 여기는 기도실이고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은 학부형들이 이렇게 지어준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실은 이 위에 2층에는 중고등부 교실이었었고 1층에는 그 예배도 드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당이면서 예배당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멀리까지 탐방해서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